법구경 감동 시리즈 마음이 향하는 곳에 길이 있다. 프롤로그.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분노와 욕망으로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길, 또 하나는 자비와 평화로 천천히 올라가는 길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갈림길 앞에 멈춰 선다. 상처받은 자존심이 지금 당장 맞서라고 재촉할 때, 비어가는 가슴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속삭일 때 마음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묻는다. 정말 그 길이 너를 살릴 수 있니? 깨달음은 번개처럼 내리꽂히지 않는다. 오히려 비가 그치고 난 뒤 질척한 땅 위에 남은 발자국처럼 서서히 천천히 되돌아보면 거기 있었다는 듯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부터 들려줄 5편의 이야기는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와 솔직한 감정, 그리고 오래 붙들고 있던 마음의 매듭이 천천히 풀리는 순간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 여정을 시작하며 우리는 다짐한다. 남을 판단하는 대신 내 마음의 결을 들여다보기로, 더 가지려는 욕심 대신 잠시 멈추어 비어보기로, 미움으로 불을 지피는 대신 자비로 불씨를 덮어보기로. 일화 불타는 분노의 밤. 법구경 제3장.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보라. 비가 종일 내리던 겨울, 교무실의 형광등은 낮게 떨렸다. 책상 위엔 학생 폭행 사건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화면 속 기사 댓글은 눈송이처럼 끝없이 쌓였다. 요즘 교사들 믿을 수가 없다. 퇴출해야 한다. 민호는 커서를 깜빡이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껐다. 억울함이 가슴 한복판에서 뜨거운 돌처럼 달아올랐다. 그날 마지막 수업에서 그는 문을 닫다 학생과 어깨가 스치듯 부딪혔다. 놀란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장면을 멀리서 본 또 다른 아이가 부모에게 선생님이 밀었다고 말했다. 한 문장으로 시작된 오해가 눈덩이처럼 부풀어 사건이 되었다. 퇴근길 라디오는 폭력 교사 논란을 헤드라인으로 올렸다. 같은 도시, 같은 시간대, 같은 이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 조명이 어둑했다. 아내는 조심스레 물었다. 잠깐 쉬면 안 돼요? 민호는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쉬어야 하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말로 붙들 수 없는 밤이 있다. 억울함은 곧 분노가 되고, 분노는 곧 왜 나만이라는 원망으로 변한다. 그는 그 밤 책상에 엎드려 침묵했다. 억울함과 자존심이 서로의 꼬리를 물며 그의 가슴을 헤집었다. 며칠 뒤 그는 사직서를 냈다. 교무실 문 손잡이를 마지막으로 쥐었을 때 오래된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도시를 떠난 그는 잠시 연락을 끊고 시골의 작은 절에서 머물게 되었다. 새벽마다 종소리가 안개를 흔들었다. 해가 오르기 전 마당의 고요는 교무실의 소란과 다른 결의 침묵이었다. 어느 날 절에 놀러온 소년이 그를 보며 물었다. 아저씨, 매일 여기서 뭐 해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가 답했다. 생각해. 뭘요? 누가 잘못했는지. 소년은 조심스레 손을 펼쳐 보였다. 저는 형이랑 싸울 때 이렇게 해요. 한 손은 형 잘못, 한 손은 내 잘못. 그런데 두 손이 다 아파요. 뜨거웠던 가슴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내려앉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에 노트를 펼쳤다. 펜 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긁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보라. 그 문장을 쓰면서도 그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분노가 보여주지 않던 것을 고요가 조금은 비춰준 것뿐이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외침 뒤에 숨어있던 다른 진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침대에 누운 그는 오랜만에 밤하늘을 곧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작은 변화가 다음 날을 살게 했다. 이화 비어가는 그릇. 법구경 제13장. 욕망은 바다와 같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야경이 유리벽에 비칠수록 사무실은 더 환했다. 대기업 영업이사 현우는 마지막 메일을 보내며 숫자를 확인했다. 분기 실적 상승, 성과급 상향, 다음 승진 후보 1순위. 키보드에 얹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목적지 없이 달리다 보면 속도가 안정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집 문을 열면 그 속도는 어디에도 닿지 못했다. 현관의 조용함, 거실의 빈 소파, 액자 속 웃음들. 준비된 식탁 대신 달력에 표시된 일정만이 그를 기다렸다. 내일 아침 7시 30분 내부회의, 오전 9시 고객사 미팅, 저녁 8시 컨퍼런스. 소파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자 불빛이 눈꺼풀 안쪽으로 흐물거리며 번졌다. 무언가를 더 얻을수록 이상하게도 손에 잡히는 온기는 줄어들었다. 어머니의 부고는 갑자기 왔다. 장례식장은 도시 끝자락의 낡은 건물이었다. 향냄새가 천장 가까이 맴돌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오래전과 같은 미소였다. 엄마, 나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그는 대답 없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때 조문 온 노승이 조용히 다가와 찻잔을 내밀었다. 그릇이 너무 가득 차 있네. 현우는 생소한 말에 눈을 들었다. 그릇이요? 사람 마음도 그릇과 같지. 가득 채우면 흘러넘치고 넘치면 결국 스스로를 적신다. 비워야 새 물이 들어오네. 노승은 더 말하지 않았다. 차의 온기는 손바닥을 데웠다.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비우라니, 지금은 달려야 할 때 아닌가. 며칠 뒤 그는 장례를 마치고 우연히 들른 작은 절마당에서 빗소리를 들었다. 바닥의 돌판 위로 빗물이 얇은 막을 이루고 흘렀다. 한동안을 바라보니 넘치는 물은 그대로 흘려보내지 애써 움켜쥐려 들지 않았다. 그때 비로소 노승의 말이 마음에 젖어들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다. 잠시 쉬겠습니다. 비워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문장을 누르는 손끝에서 비로소 미세한 떨림이 멎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다. 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남은 온기를 손바닥에 오래 올려두었다. 욕망은 바다와 같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 문장을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채우는 일로 자신을 지탱해온 시간이 길수록 비우는 일은 더디다. 그러나 더딘 만큼 오래간다. 그가 한 걸음 멈추자 엷은 빗소리도 밤의 공기도 숨 쉬는 자신도 다시 들렸다. 삼화자비의 연결고리. 법구경 제17장. 증오로 증오를 멸할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그것을 멸할 수 있다. 새벽 4시의 택배 터미널은 낮보다 더 시끄럽다. 쇠소리가 부딪히고 컨베이어 벨트가 쉼없이 움직이고 사람들은 말 대신 손짓으로 길을 비킨다. 진수는 스캔기를 허리춤에 끼고 상자를 품에 안았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박였다. 피로는 몸에서 시작해 마음으로 번졌다. 세상은 약한 자에게 잔인하다. 그 생각은 곧 습관이 되었다. 퇴근 종이 울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얇게 내리고 있었다. 골목 어귀, 한 노인이 젖은 인도에 쓰러져 있었다. 몇몇이 힐끗 보고 지나쳤다. 진수도 멈춰섰다. 지금 택시 놓치면 막차다. 나도 힘들다. 발끝이 땅을 긁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우산을 접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깨에 노인의 몸을 올려 병원까지 걸었다. 바짓단은 금세 젖었고 등줄기로 비와 땀이 섞여 흘렀다. 다음 날
진수는 병원에 들러 상태를 물었다. 간호사는 연락할 가족이 없으시대요. 아들이 오래전에 떠났답니다라고 말했다. 문득 마음 한편이 스쳤다. 그는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노인은 말라 있었다. 잠깐 눈을 뜬 노인이 그를 보았다. 순간 진수의 발목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오래전 골목, 술 냄새, 싸늘한 한마디, 그리고 등 돌린 뒷모습.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침대에 누운 노인은 바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였다. 문이 저절로 닫혔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자 심장이 소음을 밀어낼 만큼 크게 뛰었다. 왜 이제 와서 왜 나한테?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분노는 오래 사귄 술처럼 목을 탔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그때 알림 한 줄이 떴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했어. 도와주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 딸의 메시지는 단정했고 짧았다. 그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새벽 병원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다. 진수는 의자를 당겨 침대 곁에 앉았다. 경쾌하게 울리던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새로운 리듬처럼 들렸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 미워할래요. 그게 아버지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 같아요. 말이 끝나자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눈물은 미움의 불길 위로 내리는 가는 빗줄기 같았다. 불은 한꺼번에 꺼지지 않았지만 확실히 작아졌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상대의 잘못을 지워주는 행동이 아니라 미움에 묶인 자신의 손목을 풀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증오로 증오를 멸할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그것을 멸할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이해되었다. 사화 돌아온 인연. 법구경 제1장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열매이다. 겨울의 끝자락, 회색 하늘 아래 유기견, 보호소의 하루는 느리게 흘렀다. 소연은 새벽마다 문을 열고 사료를 나르고 우리를 닦았다. 몸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늘 얼어 있었다. 좋은 사람은 없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 던진 불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울타리였다. 그녀가 돌보던 게 초롱이는 다리 한쪽이 불편했다. 누군가가 버리고 간 흔적, 눈빛 속에 남은 두려움은 짙었다. 겁이 많네. 나 닮았어. 소연은 낮게 중얼거리며 초롱이의 머리를 쓸었다. 그 손끝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며칠 뒤 한 남자가 찾아왔다. 낡은 외투, 주름진 눈과 조심스러운 손짓. 그는 철창 너머의 초롱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 혹시 예전에 제가 키우던 개 같아요. 그 말에 소연은 눈썹을 찡그렸다. 남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백했다. 그때 회사가 망하고 아내가 떠났어요. 모든 걸 잃고 이 아이마저 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빛에는 후회가 어려 있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묵힌 기억이 끌어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을 나가던 날, 그때의 문소리, 냉랭한 공기, 남겨진 자신과 어머니의 침묵이 떠올랐다. 그녀는 초롱이에게 사료를 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결국 다 떠나. 그 말 속엔 분노보다 체념이 더 많았다. 며칠 후 남자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작은 사과 한 상자를 들고 왔다. 혹시라도 이 아이 데려갈 수 있을까요? 소연은 대답 대신 초롱이를 바라봤다. 초롱이는 망설이다가 남자의 손등을 조심스레 하찼다. 그 순간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있어요. 다시 버리면 이번엔 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럴 일 없습니다. 2번 다시요. 남자가 떠난 뒤 초롱이의 빈 우리 앞에서 소연은 한참을 서 있었다. 조용한 보호소 안에 남은 발자국 소리와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아빠라는 이름을 눌렀다. 아빠 잘 지내요? 짧은 정적,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떨린 목소리. 소연아. 그 한마디에 오래 닫혀있던 문이 스르르 열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열매이다. 그녀는 알았다. 미움도 용서도 결국 내 안에서 자라나는 씨앗임을, 그 씨앗을 어떤 마음으로 키우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는 달라진다는 것을. 오화 고요 속의 미소. 법구경 제15장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봄빛이 스며드는 병실. 창가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교사 정희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암 투병 2년째. 몸은 약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책상 위엔 아이들이 보낸 편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그리 좋아요. 선생님, 아파도 꼭 웃어요. 정희는 한 장 한 장 손끝으로 만져보았다. 글씨마다 아이들의 온기가 배어 있었다. 이 아이들 정말 많이 컸구나. 항암 치료로 손끝이 저려 펜을 쥐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은 새벽 햇살이 조금 따뜻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내 마음까지 닿았다. 그녀에게 하루하루는 선물 같았다. 아침이면 오늘도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해질녘 그녀는 옥상 정원에 올랐다.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쳤다. 살아있다는 건 이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녀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다. 멀리 교정이 내려다 보였다. 아이들에게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로 기억되고 싶다. 새벽 3시 병실의 불빛이 희미했다. 정희는 천천히 노트를 꺼내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도 숨을 쉰다. 이 숨이 멈춰도 내 마음이 누군가의 웃음으로 남기를.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 새벽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고요했다. 며칠 뒤 학교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정희 선생님이 떠난 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다. 얘들아,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단다. 그런 날에도 마음을 닫지 마라. 내가 남기는 마지막 수업은 고요함이란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조금 덜 아프게 들릴 거야.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에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교실을 가만히 감쌌다. 아이들 중 누군가가 속삭였다. 선생님은 여전히 여기 계셔. 그날 모든 아이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바람이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엔 분명 선생님의 미소가 있었다. 에필로그. 분노는 나를 태웠고, 욕망은 나를 비웠으며, 미움은 나를 가두었고, 인연은 나를 비추었으며, 고요는 나를 자유롭게 했다. 5개의 삶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같은 길 위를 걸었다. 결국 그들이 도달한 곳은 하나였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민호는 남의 잘못을 탓하던 손가락을 거두었고, 현우는 욕망의 바다에서 한 모금의 고요를 배웠다. 진수는 증오 대신 자비를 택했고, 소연은 버려진 상처 속에서 인연을 다시 꿰맸다. 정희는 고요함으로 남아 그 고요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비추게 했다. 삶이란 결국 마음의 방향이다. 어떤 이는 분노로 길을 잃고 어떤 이는 미소로 다시 길을 찾는다. 누구도 완벽히 깨달을 순 없지만 한 걸음 멈추어 숨을 고르는 그 순간 우린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남의 허물을 보려는 눈인가? 아니면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가? 비워야 할 것들, 용서해야 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 분노의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그 새벽의 첫 빛처럼 누군가의 마음에도 작은 미소 하나가 스며들길, 그 미소가 세상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들길. 감사합니다. 힐링 부다였습니다.